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지음. 오현정 옮김. 21세기 북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꽃이 되었을까? 아니다. 난 그에게로 가기 전에 이미 꽃이었다. 매우 행복한 꽃이었다. 안녕하세요. 책문책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미 전 세계 3,500만 부가 판매되었고 국내 20만 독자들이 인정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행복한 이기주의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2006년도 처음 접했던 저의 책인데요. 최근 2019년 8월에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스페셜 에디션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지은이인 미국 유명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임상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에 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의 결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고 살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모두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생각은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이죠.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모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오로지 나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1. 먼저 나를 사랑한다. 2.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3.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4.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5.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6.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7.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8.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9.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10.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시된 방법, 먼저 나를 사랑한다. 이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제2장 첫 번째 자기사랑.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 정도로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그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 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이 버릇없거나 조금은 건방진 일이라고 배웠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법도 배웠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또한 자신을 꾹꾹 누르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형제와 물건을 사이좋게 나눠 써라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 물건이 나의 보물 1호이건 값비싼 소유물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어른들과 어른 장난감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나서지 말아라 또는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아이들은 본래 자신을 아름답고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를 즈음 사회의 가르침이 개인의 뿌리를 내린다. 그때가 되면 자기 불신이 활개를 친다. 그리고 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의 가르침이 암시하는 바는 미묘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아주 가까운 친지는 물론 학교, 교회, 친척들로부터 어른표 예의범절을 배운다. 아이들은 결코 또래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것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항상 높임말을 쓰고 인사를 하며 어른이 들어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자리를 뜰 때에는 양해를 구하며 귀엽다고 뺨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 두드려도 참아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명하다.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고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겠거니 하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쓴 의식 강화 수단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매너라는 말로 변장한 그런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대가로 자신의 가치를 내놓기까지 한다. 이런 판에 박힌 질문들과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자기 불신이 자기 실현을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걸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차대한 일이 힘에 부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 이 정의는 실천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몸소 그 정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상대방이 택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논리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마워서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아와 함께 출발한다. 노아라는 환자가 있었다.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랑 고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노아로서는 지나치게 큰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자신의 가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노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 대답을 자신 고유의 가치와 무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그의 가치가 어찌 입 밖에 내어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그가 사랑의 메아리를 듣든 못 듣든 그것은 그의 아내 또는 그가 당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다. 그는 상대방의 사랑을 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의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저울질한답시고 자신에 대한 감정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혐오가 자기 사랑보다 더 건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해도
나를 미워하면 무기력과 상처만 안게 될 뿐이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지는 말라. 여기에 자기 지향적인 사랑과 타인 지향적인 사랑의 핵심이 있다. 엄연한 기정사실인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돈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쓰는 어투는 단정적이다. 예를 들면 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너는 나쁜 아이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제일 싫어 하는 식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중요해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바보임에 틀림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형성된 사고방식은 옷처럼 쉬이 벗어던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본디 이력은 어른들의 평가에서 얻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지니고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런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굴레에 그대로 매달리는 것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까? 천만에. 그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구석으로 숨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온갖 자기 구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다. 내 자아상은 내가 가꾼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그릇된 통념은 우리가 단 하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자아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픈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싫어하는 부분을 세분화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확한 목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 자신과 한데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치 않게 느껴진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다. 불평은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다. 바위가 거칠다고, 하늘이 찌푸렸다고, 얼음이 너무 차갑다고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놓고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탐탁지 않은 구석들에 대해 말하다 보면 그 불만은 계속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게 고작일 뿐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자기 연민과 하소연으로 가득 찬 불평 보따리를 풀면서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대체로 그런 쓸모없고 불유쾌한 행동을 물리치고 싶을 때는 뭐야, 불평만 하다니. 제게 할 말이 그렇게 없나요? 또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말 한마디면 된다. 자신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투덜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불평은 시간 낭비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묵묵히 자신을 칭찬해 준다든가 다른 사람이 알차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등 자기 사랑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보람된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평 2가지가 있다.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지쳤다고 느낄 때 분명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엾은 영혼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다. 더구나 불평을 해봤자 피곤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도 아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기분이 안 좋아해도 적용된다.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참고 들어주는 수밖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 누군가에게 비비며 내 짐을 함께 져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효과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 연민을 부추기고 사랑을 주고받고자 노력할 수도 없게 한다. 게다가 사랑하는 이와 사이가 더 좋아지거나 교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앗아간다. 불평을 하면 주위의 관심을 끌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해서 받은 관심은 자신의 행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게 뻔하다. 불평 없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자기 사랑과 불평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진정 자신을 사랑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할 때 푸념하기보다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과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생기면 연습 삼아 이런 간단한 조사를 해보자. 실제로 대화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평이었는가를 쭉 메모해보라.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상황, 물가, 날씨 등의 순으로. 자, 이제 모임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 정리해본다. 오늘 밤 늘어났던 불평들 가운데 어느 것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밤 하소연한 일들 모두에 진정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지금의 허탈함을 기억하라. 자기 사랑에 대한 내 설명이 병적 이기심과 비슷한 꼴사나운 행동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 자기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떠벌리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허세를 부리며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또한 자기 비하로 가득 찬 사람의 행동만큼이나 히스테릭한 것이다. 으스대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필요 따위는 느끼지 않을 테니까.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자기 인정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